김정렬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 다들 아시긴 아실 텐데 간략하게 지금 바뀐 입시제도 우리 애들까지 지금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시는데 보니까요. 다들 우리 애들까지는 다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될 사항들이니까 그 내용은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것의 파급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학교 이 시절에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금 뭐 직업이 이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설명회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종락원에서, 강남 종락원에서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하고 있는 수업은 서울대, 연대, 고대 심층 면접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는 애들 그 면접 수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그 오래 했을 거고 20년 넘게 했는데, 예, 올해도 그 청심국제고 경기외고 가서도 이제 제가 서울대, 연대, 고대 반 수업을 계속 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그 개편되는 이 대입제도에 따라서 서울대가 면접을 강화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뭐 이거는 현 정부가 한 게 아니라 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특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현 정부가 결정한 거는 5등급제 결정을 했어요. 5등급제 결정을 하면서 특히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다 같이 그 적용하는 걸로 하는 것은 현 정부 결정이긴 합니다. 원래는 1학년까지는 상대평가, 2학년부터는 모든 과목 절대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현 정부에 와서 튼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아마도 다음 정부 가서도 바뀌긴, 내년도에 정부가 바뀌건 현 정부가 유지되건 바뀌지 않을 사항이고, 현재 1학년까지는 이 체제가 그렇게 그대로 간다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단 그 개편사항 크게 보면은 수능 3가지, 그리고 그 내신 체제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수능에서는 문이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실시하는 과목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이제 다 애들이 똑같은 그 40만 명이 넘는 애들이 똑같은 과목을 보게 된다. 이게 그 가장 굵직한 내용이고, 내신으로 봐서는 9등급제가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병기한다. 요게 큽니다, 요게.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신 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이 증가할 것인데, 일단 점수 배점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의 그 글자 수가 증가합니다. 정부 발표로 100자 이상 되는 이제 문제를 출제하겠다.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상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서술형 수능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채점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서술형 수능을 그 배제하고 여기 서술형 평가를 내신에서 강화하는 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수능안을 보시면 뭐 이런 과목들을 그 볼 필요는 없으신데, 일단 공통 과목이다. 다만 여기서 수학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여기서 보시면 수학 1, 2의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지금은 선택을 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요 미적분이 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미적분이 빠지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미적분 1은 수학 1이 대수고 수학 2가 미적분 1입니다. 미적분이 빠지고 확통, 요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서 확률과 통계가 가장 쉬운데, 가장 쉬운 확률과 통계를 보기 때문에 수학의 난이도는 조금 떨어진다. 물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변별력 있게 어렵게 내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수학이 좀 쉬워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이 핵심 과목이라는 건 불변입니다. 그런데 그 국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대학마다 배점들을 좀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보시면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인데요. 상대평가는 국어, 수학, 탐구입니다. 영어는 비중이 지금도 낮은데 우리 아이들 시험 볼 때도 절대평가면은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일 수가 없어요, 대학들이. 2등급만 받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뭐냐면은 중학교 때 수능 2등급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3학년이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3학년 말에 영어학원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대부분 할 거예요. 고3 모의고사를 봐서 애들이 80점 이상이 넘으면 2등급이거든요. 그 성적을, 그 실력을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지 이제 수능 공부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딱 그 고3 수능 영어 2등급 실력들을 만든다. 요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탐구인데, 탐구가 현재는 사회 9과목 그리고 과학 8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건데, 상위권 기준으로는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사회 과학을 50점 50점으로 통합사회 통합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수능 체제가 좀 무너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통합사회 통합과가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고1 때 배웁니다. 고1에 배우는 건데, 고1 때 배우는 과목을 고1 2학년 때는 쉬었다가 고3 수능 때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변칙이죠, 원래. 이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근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면서 워낙 과목들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만들다 보니까 편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좀 그 내용은 쉽거든요. 근데 다만 쉬운데 3학년 애들한테 고3 애들한테 풀라고 하면요, 문과 애들이 통합사회 쉽게 풀어요. 그리고 이과 애들 통합과학 쉽게 풀죠. 근데 3학년 애들한테 문과 애들한테 통합과학 풀라고 하면은 뭐 거의 헤매게 되고, 이과 애들도 당연히 통합사회 어렵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능은 우리 애들도 다 9등급 체계예요. 수능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4%가 1등급이고요. 11%, 23% 이렇게 가죠. 누적으로 봤을 때 4%, 11%, 23%,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을 함의하고 있냐면, 보시면 내신 체제가 5등급으로 바뀝니다, 지금. 5등급으로 바뀌면서 10%까지가 1등급이죠. 그리고 그 누적 비율로 34%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1등급이 보면 사실 2등급하고 거의 같죠. 그렇죠? 누적으로 봤을 때. 근데 현재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이화여대까지 여기를 가려면, 학생부 전형을 가려면은 평균 2등급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경, 외시, 이화여대까지 가려면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고 기준입니다. 일반고 기준. 그리고 지금 3등급하고 4등급 중간이 대략 한 32% 정도 되겠죠. 32%. 32%다. 그러면 이게 34%죠. 누적으로 2등급. 지금 대략 3.5등급 정도까지가 인서울 가능합니다. 상명대라든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런 데가 그 3.5등급 정도가 돼야 돼요. 요게 3.5등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2등급이 나와야지 인서울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서울의 기준이다, 여기는. 여기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고요. 재밌는 게 A, B, C, D, E로 이제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1, 2, 3, 4, 5등급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절대평가, 상대평가 다 5등급인데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이면 A예요.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고요. E는 40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0점 이하면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이수를 못한 거예요. 미이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음악미술체육은요, ABC 절대평가입니다. 딱 3등급으로 절대평가하는데 음악미술체육은 서울대에서도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음악미술체육은 어저께선가 어저께 다른 데 설명할 때 음악미술체육도 잘 받아야 되네. 음악미술체육은 뭐 C 받으면 안 좋겠죠, 기본은. 예. 근데 음악미술체육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대 가려고 하면 A 받아야 돼요. 왜냐면 교대는 전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대는 음미체도 반영해요. 교대 아닌 이상에는 음악미술체육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이 9과목이 요 과목인데 요 과목은 상대평가 안 합니다. 절대평가만 해요. 근데 이 과목은 뭐 들을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많이 안 들을 거고요. 근데 애들 한두 과목은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대입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잖아요.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가 특히 이제 서울대가 우리 현재 중3 애들부터 적용되는 건데 이게 중3 애들이 지금 내년도 고1이잖아요. 원래 고등학교 지원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뽑을 겁니다 라고 밝혔어야 돼요. 그리고 밝히겠다고 그랬거든요.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서울대가 발표하면은 그게 기준이 돼서 쭉 가게 되는데 서울대가 올해 발표를 안 했어요. 왜 발표를 안 했느냐? 지금 서울대하고 교육부가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서울대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뽑고 싶다. 수시로 많이 뽑고 싶다. 서울대가 현재 그 정부가 강제로 정시 40% 뽑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시 수능으로 뽑는 40%를 수능으로 뽑는 정시를 40%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다 뽑게 강제하고 있어요. 서울대도 작년부터 40%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이게 불만인 거예요. 우린 우리 마음대로 수시를 많이 뽑고 싶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하고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서울대는 한 77% 정도를 수시로 뽑고 싶어 하고 예전에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게 지금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바뀌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안이 바뀔지 안 바뀔지 참 모르죠.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서울대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겠다. 그래서 수시로 선발하는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연대고대도 당연히 수시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맛에 맞는 좋은 애들, 특히 이제 자사특목고 애들 뽑아버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대학들이 다 75% 이상을 수시로 뽑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 그렇게 가게 되면 내신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신이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수학 핵심 과목이라는 것은 불변이고 국어 수학 핵심 과목이라는 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시에서 정시 변별력이 떨어지거든요. 수학도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도 조금 난이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 연대, 고대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합니다. 올해부터. 연대도 올해부터 반영을 하고 서울대하고 고대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내신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애들은요, 1학년 때 내신 망치면 저는 정시 올인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정시 올인할 수가 없어요. 내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신을 끝까지 유지하고 가야 된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공통수능인데
일단 이과 애들이 사회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과 애들은 인강으로 들으면은 뭐 사회 정도는 들을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과 애들에게 사회는 그 과학은 너무 어렵죠. 문과 애들에게 학습 부담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문과형의 애들이 학습 부담이 너무 커졌다. 근데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문과로 가려고 하더라도 과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합과학 정도는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문과형의 애들이 중학교 때 과학을 좀 튼튼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내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자, 그리고 이제 내신 5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요게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서울대가 일반적으로 한 1.3 정도가 거의 일반고의 서울대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3이면 상당히 잘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올 1등급이 무척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광문고하고 한영고는 학생 수가 450명이 넘습니다. 저희 근데 참 이 두 학교는 제가 서울에 이 각 고등학교 선택 방안이라는 설명회를 매년 하는데 제가 저 노원도 하고 저희 목동 쪽도 하고 여러 지역 가서 해봐도 이 두 학교처럼 인원수 많이 뽑는 학교는 없어요. 460명입니다. 400. 저 그거 놀랬는데 1등급이 46명이잖아요. 그렇죠? 1등급 받기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1등급 받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변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면접을 보겠다는 거. 여기서 대학별고사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비교과를 많이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죠, 이제. 왜냐면 애들이 다 1등급이니까. 서울대 갈 애들이 다 1등급이에요. 그럼 교과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비교과.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서울대가 뽑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1등급은 기본인 거고 비교과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래서 교과 전형이 줄 거라고 봐요. 교과 전형으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교과 전형을 같은 경우에 정성평가를 많이 넣을 겁니다. 지금도 서울대하고 연대, 그 고대, 서울대, 고대, 한양대, 올해부터 이제 성균관대도 그러는데요.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이런 학교,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다 정성평가라고 해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같이 봐요.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정성평가를 같이 병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아예 학종을 늘려버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교과 전형은 줄이고. 그리고 면접이라든가 논술고사의 비중이 좀 높아지겠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올해 이제 특목자 사고 당장에 올해요. 외고라든가 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비중이 떨어진다라는 교과 내신 비중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외고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자사고 경쟁률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평가 이제 학습 부담이 확실히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의대 정원 증가는 요거는 오히려 의대 정원이 감소할 제가 이제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 제가 어저께 고3 설명회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 고3 애들이요 직격탄 맞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윤석열 직격탄이라고 해요. 제가 이름 붙였는데 뭐냐면은 원래 3,400명을 뽑거든요. 의대가. 근데 올해 1,500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 4,900명 뽑았습니다. 내년에 500명 더 늘려서 내년에 5,400명 뽑을 예정이었는데 의사협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수시정시 올해 다 뽑지 마라 1,500명을. 근데 이거는 벌써 합격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1,500명 올해 뽑습니다. 근데 의사협회가 지금 힘이 강해지고 강해지고가 아니라 의사들이 워낙 힘이 강해요. 이겨내질 못하잖아요. 지금 의사협회에서 이제 나오는 안이 뭐냐? 그럼 내년 정원에서 1,500명 빼라. 그게 뭐냐면 4,900에서 1,500을 빼라는 게 아니라
3,400에서 1,500을 빼라. 내년에 1,900명 뽑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 내년 고3들이 직격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의대 가기 어렵네. 아까 저희 실장님도 그런 얘기. 의대 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서울대, 연대고대 합격선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지금 합격선이 다 떨어졌거든요. 내년 고3들이 직격탄 맞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늘어나도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게 서울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부 검토형입니다. 서울대가 이렇게 이제 면접을 강화하겠다라는 거. 보시면, 이과 면접인데, 문제가 1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것을 모두 말해보죠. 이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 오면 이제, 보셔도 지진이 나시죠. 그렇죠? 과학 문제, 수리 문제 같이, 요거를 지금 창의적 문제 해결 유형이라고 해서 모든 전형에서 지역 균형은 지금 면접이 학생부 확인 면접이라고 해서 쉬운 면접인데 지역 균형도 요 면접을 보겠다라는 거. 문과도 당연히 재시문 면접을 보겠죠.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서울대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네. 일단 지금 중학교 때 해야 될 일,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었는데, 제가 종락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 가르치고 또 담임도 하고, 제가 우수 담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맡은 반이 이제 서연고 특별반이라고 해서 60명 중에 40명이 서연고 가는 반이에요. 제가 걔네들도 오래 가르치기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면접도 하고, 논술도 오래 하면서 제가 이제 서연고 가는 애들, 저하고 함께 해서 서연고 가는 애들이 5,0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서연고 간 아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독서량이 많다는 거죠. 독서량이 많다는 거는 논구술에 강할 뿐만 아니라 국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독서를 무척 제가 강조하는데, 지금 요거는 중학교 때 안 하면 고등학교 때 가서 책 읽는 거는 거의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독서가 왜 중요하냐? 일단 AI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산 능력 자체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갖출 수 있는 것, 공감 능력, 질문하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독서를 통해서 말하자면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감 능력 자체를. 제가 초6 학생들을 데리고 요 수업을 또 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최근에 읽은 책이 뭐야? 그랬더니 얘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전기를 읽었대요. 그래서 그래? 너 그래도 지구는 돈다란 말 알지? 예, 알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지동설 얘기하면은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카톨릭 재판, 종교 재판 받아서. 그래서 지동설 얘기하다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 가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닙니다. 천동설을 얘기를 하고 나오죠.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갈릴레오가 자기 주장하고 다른 천동설 얘기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란 말 얘기했는데, 그때 갈릴레오 신병은 어땠을 것 같아? 그러니까 6학년 애가 딱 하는 얘기가 쪽팔렸을 거예요. 과학자, 애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처한 감정 상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공감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 융합적 사고도 독서를 통해서 한다. 제가 의대 보낸 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사 세문력 특기사항에다가 1918년 스페인 독감이 3.1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탐구하는 걸 이제 한국사 세특에 넣었어요. 이런 게 이제 융합적인 거죠. 스페인 독감이 첫 인류 전 세계, 전 글로벌 말하자면 팬데믹인데,
경제가 침체됐겠죠. 일본도 경제가 침체됐을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침체되면 식민지에서 더 많은 수탈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니까 3.1운동 촉발의 하나의 먼 원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서울대가 아예 대놓고 서울대가 추구하는 지식인상 융합적인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일단 재미를 느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재미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죠. 이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특히나 서울대반 면접 수업을 하는데 심층 면접이라서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요즘 애들이요, 문해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게, 제가 10년 전 애들하고 지금 애들, 서울대 가는 애들이, 특히 문과 애들이 워낙 수준이 떨어져요.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 때문에 죄다 이과를 가서, 여기 한영고에 1학년 때 전교 20등 하면은 한 17명 정도가 이과를 갑니다. 문과의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애들 해보면은 정말, 예전에 한 중앙대 정도 갈 애들이다. 중앙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중앙대를 못 갈 애들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책을 진짜 읽어야지 이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논구술에서는 뭐 당연하죠. 논구술에서는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이 가져다 주는. 보시면, 요건 이제 한강 작가가 20대 때 쓴 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정서가 빵빵했구나 이때 알 수 있는데, 요게 서울대 의대가 수능으로 하나 틀려야지 가는 학과입니다. 전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데. 근데 여기에서요, 수시 면접 볼 때 면접을 수학과학을 안 보고요, MMI라고 그래서,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의대가 MMI를 봐요. 근데 MMI가 뭐냐면은 미니 멀티플 인터뷰라고 해서 다중 미니 면접입니다. 근데 이 면접은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데, 서울대가 이런 지문을 9개를 줘요. 문제를 안 줘요. 9개 지문을 읽고 방으로 들어가요. 한 지문을 읽고 방으로 들어가면 거기 면접관이 막 질문을 하고, 끝나면 다시 또 질문 하나 주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요거를 9개를 60분 동안 합니다. 서울대 면접. 근데 지문들이 다 이런 지문들이에요. 요 지문 지금 읽어보면, 제가 올해 서울대 간 애들 MMI 할 때 이걸 주면서 애들한테, 야, 어떤 질문 할 것 같아?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 근데 제가 보니까 서울대에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어떤 질문 했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 딱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읽고 생각나는 한자성어가 뭘까요? 이 한자성어 이야기입니다. 3인성어라고 해서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지금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3인성어 고사의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한테 이제, 야, 어떤 질문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방총은 왜 위나라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쵸? 위나라에 요거 질문했을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애들 생각 못 하는데, 제 질문은, 그럼 너가 방총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거 질문했어요. 안 돌아온 거는 왕이 워낙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말 믿고, 근데 안 돌아온 이유는 왜 안 돌아왔을까? 아마도 지금 방총이, 이게 공감 능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보는 건데, 왜 안 돌아왔을까? 방총이 태자와 같이 간 걸 보면은 이 왕이 매우 신이 많은 왕인 거 아시겠죠? 그렇죠? 신이 많은 신하였다는 거 아시겠죠? 신이 많은 신하가 이제 말하자면 갔단 말이에요. 위왕한테 아마도 방총이 없을 때 방총에 대한 험담을 많이 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방총에 대한 험담을 얘기하고 하니까 말하자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남의 말 잘 듣는 왕이라서 이제 믿지 못해서 돌아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맥락을 보고서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저도 안 돌아가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하니까 거기서는 돌아가겠다는 답을 하는 것도 괜찮다. 제가 생각하기에 돌아가겠다. 왜 돌아가느냐? 일단 돌아가지 않는다면 왕에게 한 신하들, 다른 신하들의 험담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 다른 나라 가서도 내가 제대로 등용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일단, 그리고 위나라가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처자식과 부모, 형제, 자매가 있을 것이니까 그들의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돌아가야 될 것이고, 또 위나라 왕이 이렇게 귀가 얇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좋을 거라고 보고, 요건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 문제예요. 책을 읽은 아이들이 확실히 유리한 문제죠, 그렇죠? 책을 읽은 아이들이 유리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요건데요. 고려대학교 이과의 문제입니다. 고려대가 이과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내요. 문과형의 어떤 소설이라든가 시의 제시문을 주고 과학이라든가 수학의 지문을 주고서 연상되는 단어를 얘기하라고 해요. 여기 정석가 아시죠? 이거 정석가. 예전에 기억나실 텐데.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가지고 그 꽃을 발 위에 붙여서 그 꽃이 피어나면 나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이거겠잖아요. 그리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로 항상 일정하다. 근데 이거를 제가 아까 6학년 애들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녀석이 대번에 맞췄어요. 이거 딱 선생님 뭡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고3 애들도 잘 못 맞춰요. 이과 문제라서 원래 이과 선생님들이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니까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수학 선생님. 형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P이면 Q인데 P가 발생 안 하면 Q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는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것의 역설적인 어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헤어지겠다. 나는 절대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 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각형 내각의 합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불변. 그러면 여기서 연상되는 과학 현상은 뭐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걔가 그걸 딱 불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놈이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더라고요.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책은 재밌는 책으로 읽고 다양한 책으로 읽어야 되면 추리하고 융합적으로 읽어요. 이거 보시면 재밌는 책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권하는 책이, 시작하는 책은 의외로 이원복 선생이 쓴 먼 나라 이웃 나라도 괜찮겠다. 만화책인데 거기 글이 많아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재밌는 책으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다양한 책을 읽어야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워낙 주변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으신 어머님 덕분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월부 책장사는 아시는 분으로 오시면 월부 책을 다 사셔가지고 집에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진짜 그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읽었던 독서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산다고 농담을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잘못하신 게 과학책을 안 사주셨어요. 제가 과학책이 안 읽어가지고 제가 천상문과입니다. 과학책을 읽어야 돼요. 과학책을. 제가 돌아가신 어머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과학책을 안 사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요. 네. 다양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소설, 시, 위인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과학책도 읽어야 됩니다. 제가 과학이 제일 약했거든요. 과학책을 읽어야 돼요. 같이. 그리고 이제 추리하며 읽어야 된다는 것은 일단 읽으면서 이것이 왜 그럴까라는 것을 꼭 반문하면서 읽어줘야지 말하면 이제 애들의 사고력이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거 읽으면서 왜 작가는 거짓말하면 코가 커진다고 그랬을까? 귀가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문을 가져보라는 얘기예요. 왜 코가 커졌을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요즘 뭐 스모킹 건인가 하는 그 수사 프로파일러들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때 거짓말 탐지기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대답을 하면서 코를 이렇게 만지면 거짓말을 한다고 일단 추정을 한대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을 하면 코하고 뇌하고 연결돼 있어서 코가 간지러울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피노키오 쓴 사람이 어릴 때 거짓말할 때 코가 간지러웠었던 거죠. 그러니까 코가 커지는 걸로 말하자면. 나름대로 이제 그런 유추하면서 읽어야지 사고력이 커질 수 있다.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중학생들은 아닌데, 정말 제과 콩나무 읽기 전에 딱 콩을 하나 딱 심어 놓고서 읽기 시작하면 정말로 와닿는다. 콩 하나 심어 놓으면은 이게 하루에 막 10cm씩 자라는 거 아시죠? 제과 콩나무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이제 요게 우리 중학생들 정도 되면 융합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문하고 사회하고 과학하고 수학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생각하는 능력이 정말 필요하고, 아까 면접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구술 면접. 그러니까 애들이 읽을 때 그런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제가 그 후배 아들내미 때문에 서울과학고 가는 애들 중학생들 1학년 애들 5명을 이 독서 지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한 5년 더 됐는데 재밌었습니다. 아주 애들이 똘똘해가지고, 원래 중학생들 안 하는데 걔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줬는데, 그때 읽으면서 이 책을 읽다가 불 관련 책이 있어서, 야, 불이 말이야 인류의 진화의 결정적인 계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얘기해 볼까? 그러니까 애들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잘합니다. 자, 추운 데 가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추운 데까지 가서 살 수 있게 되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고, 씹어 먹으면서, 익혀 먹으면서 씹는 것이 줄어가지고 뇌도 커지고, 뭐 이제 이런 것을 잘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과학고 관련 애들이다 보니까 인문사회 쪽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 야, 그러면 저녁 때, 원시인들은 저녁 때 뭐 했을 것 같아? 불 펴놓고. 애들이 딱 생각하자. 그러면 캠프파이어처럼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했겠죠. 자, 얘기를 한다. 밤에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이제 불이 생기니까 따뜻한 데서 둘러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가 얘기하려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공감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소통 능력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불이라는 것이 가져다준 또 간접적인 계기가 된다. 여기까지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애들한테 독후감 쓰라면 안 읽으니까 한 줄로 간단하게 쓰자.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토끼와 거북이를 읽고 뭘 배우고 느꼈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죠. 네가 거북이면 이 경주에 응할 거야, 안 할 거야? 절대로 안 하죠. 왜? 이거 질 게 뻔한데요. 요 행태로 얘기했잖아요. 배우고 느끼는 거는 사실 이겨야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제 문득 생각이 든 건데, 토끼와 거북이를 읽고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열심히 살자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북이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어리석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무작정 안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자, 육상동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니까 수상코스 절반, 육상코스 절반으로 바꾸면 제가 응할게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느낀 점 중심으로 독후감을 써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요건 이어쓰기를 직접 해보라는 게 아니라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 흥부는 과연 행복했을까? 끝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다 불행해졌을 거예요. 한 놈이 그러길래. 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답니다. 딱 애들이 얘기하는, 제가 뻥 터졌는데, 제가 보기에도 흥부는 너무 착해서 주변 사람 퍼주다가 그 나중에 놀부한테 거의 다 말아먹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중1 추천 도서인데 뭐 중2도 당연히 읽어도 좋은 책들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엄선해서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좀 그것도 활자가 좀 많아가지고 요거는 좀 확실히 좋은 책이기도 해요. 다 이 책 읽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인문사회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매우 풍부한 지식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호기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요 책부터 당장에 시작해도 괜찮아요. 요 책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또 꼭 1권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까 애들 원하는 나라에서 시작을 해봐라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수학 과학책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26학년도 기준으로 대학교 입시 전형이 요 4가지입니다. 정시로 뽑는 수능 전형,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수시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다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 뽑고요.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플러스 다른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뽑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건동, 홍숙이라고 해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이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해요. 상위 15개 대학은 정시로 42%가량 뽑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을 13% 뽑고 있고요. 그리고 요 종합 전형으로 약 35%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한 9% 뽑아요. 나머지 1%가 이제 특별 전형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재고는 5월 달에 시작을 하죠. 5월 달 모집이 시작되고 과학고는 8월 달에 모집이 시작되고 나머지 학교는 다 12월 달에 지원합니다. 고교 입시를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사특목고하고 일반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기서 남학생 두신 분들은 배제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배제고가 워낙 입결도 좋고 한데 특히 또 제가 강동구에 와서 지금 2년째 보는데 여기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여기는 남고가 없어요. 일반고에서 남고가 여기 아예 없더라고 보니까. 아주 특이한 데예요. 왜냐면 이게 남자애들한테 좀 불리하거든요. 특히 남자 문과 애들에게 아주 불리해요. 공학은. 남자 문과 애들은 공학하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농담으로 그러죠.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신상으로 볼 때. 자, 일단 자사특목고와 일반고 어떤 애가 지금 자사특목고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변화된 입시야에서는. 근데 그것보다는 애들 성향이 중요하다. 애들의 멘탈이 좀 강한 친구들. 그런 애들이 자사특목고 가야 돼요. 멘탈이 강하다는 거는 시험을 한번 잘못 봤을 때 쿨하게 다음에 한번 잘 보면 되지. 시험 잘못 봤을 때 막 몸져 눕는 애들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자사특목고 가면 안 돼요. 걔네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한번 잘못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럴 때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고교 유형별로 선발 방식을 보시면 일단 영재고 과학고는 수학과학 중심이죠. 수학과학 중심이다. 그리고 외고 이 국제고인데요. 요거는 일단 영어가 기준입니다. 영어, 국어, 사회 중심으로 보게 되죠. 영어, 국어, 사회. 근데 영어만 다 A 받으면 안 되고 국어까지도 다 A 받아야지 1단계 통과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자사고는 수학, 과학, 영어 요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과학영재학교 전국 단위로 뽑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과학고는 지역 단위로 뽑습니다. 그래서 4월, 8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이거 보시면
그 8개 학교가 전국에 부산에 있는 영재학교 지원 가능해요. 서울에서.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 그리고 그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하고 인천에 있는 거는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예요. 생각하시면 거기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근데 영재고는 사실 1학년 지난 이 상황에서 준비하기엔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죠. 거의. 그리고 과학고는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 선택할 때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 10% 아까 광문고, 함영고 46명이고요. 여기 제일 적은 데가 강일고등학교인데 한 170명입니다. 1등급이 17명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립이 좀 더 잘 써주는데 중요한 게요.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는 건 아시죠? 우리 애들 고교학점제 하에 다닐 텐데 고교학점제는 학기제로 운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통국어잖아요. 공통국어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국어 현재 1학년까지는 세분력 특기사항이 1학기, 2학기 1년에서 500자입니다. 근데 이게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학기에 500자, 2학기에 500자. 세특이 늘어나요. 우리 애들은. 세특을 잘 써주는 학교 가야 되거든요. 세특이 중요하거든요. 과목 선생님이 써주시는.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립이 좀 더 좋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성 시비가 많았는데 뭐 조국 대표 때문에 이제 조국 그 전 장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저는 뭐 그런 것들은 요즘에 사라졌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학교에 배정됐는데 이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그리고 선생님 간의 편차가 크다. 요게 학종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실. 이건 사립이 확실히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녀공학 요게 중요한데 여학생이다. 여학생인데 약대나 의대나 연고대 서연고 상위권 가려고 한다. 이과에다. 그러면 여고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녀공학 가면은 남자애들하고 수학과 경쟁에서 조금 빡빡해져요. 수능 수학의 1등급이요. 남녀 비율이 몇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수능 1등급, 수능 수학 1등급이 75대 25예요. 그리고 과학은 65대 35입니다. 이게 일반 고요, 한영고나 이런 데 가서 의외로 남자들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과학도. 근데 거기서 2등급 받으면 치명타를 입어요. 그래서 여자애인데 이과다. 남자애인데 이과다. 그럼 얘는 공학 가는 게 괜찮죠. 여기 다 공학이니까 관계없는데. 근데 남자애인데 문과다. 이게 문과 여자애들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여기도 다 그런데 물론 공부 잘하는 이과 애들이 이과 남학생들이 남자애들이 이과로 가서 그렇긴 한데 여기 대부분의 학교에 문과 상위권 1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여자애들입니다. 공학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일단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이제 문과, 이과 같은 경우에 그 지금 선택을 아직 못 하셨을 텐데 좀 가급적 이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 자체가 훨씬 넓어요. 그리고 문과로 가면은 애들이 그 과학 쪽에서 좀 빡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요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애가 천상 문과다. 진짜 천상 문과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외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고는 일단 이과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과학에서도 해볼 만하고 내신상으로.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애들이 워낙 수준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과의 경쟁력이 헐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가는 역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 그리고 문과는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데 이과는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수학, 과학에.
근데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어야 할 수학 공부 방식은 뭐냐면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을 넘어서서 좀 체계적으로 도식화해가지고 시간 단축해서 풀어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애들이 처음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시험 볼 때 낭비를 겪는 게 시간에 쫓겨요. 그리고 수능도 30문제를 100번에 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우스가, 천재 수학자 가우스가 공부했던 방식 잘 아실 텐데 7살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하니까 다들 더하는데 가우스가 규칙을 발견하죠. 1 더하기 100은 100일, 2 더하기 99는 100일, 3 더하기 98도 100일, 100일이 50개 있구나, 5050. 말하면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요 중학교 때는 이제 그런 그 수학 풀기 습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일단 좀 선행을 너무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딱 미적분 1까지 하고 올라가면 충분하겠다. 근데 뭐 그래서 미적분 2까지 하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너무 선행을 많이 해도 나중에 다 까먹기도 하고, 오히려 그 과정들을 좀 그 안정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번 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는 일단 2등급 맞을 수 있는 실력들을 딱 키워놓고 올라가자, 고등학교에.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은 일단 애들이 무작정 외우려는 것을 좀 지양하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좀 이해를 해라, 뜻을. 막 애들이요, 지진파가 이제 피파, 에스파가 있는데, 한놈이 막 외우고 있어. 피파가 먼저 와,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보면서 하려니까. 피파가 프라이머리이고요, 세컨더리입니다. 제가. 피파가 뭔지 알아? 아니요, 피파라고 그랬어요. 프라이머리, 가장 먼저 오죠. 세컨더리 두 번째로 오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애들한테 제가, 이게 문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통합과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충실한 학습이 필요하다. 근데 꼭 학원을 보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EBS가 요즘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EBS 과학을 듣게 해도 괜찮고, 애들이 과학을 좀 잘하는 2학년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수업을 듣게 해도 괜찮습니다. EBS 통합과학. 김청애 선생님이라고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푸를 청자에 바다의 자. 그 선생님 수업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계획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계획을 주간 계획 말고 내일 할 거를 자기 전에 플래너 사주시고 내일 할 것만 좀 다 적어보자. 그것만 지금 좀 매일 습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약속, 준비물, 모든 것들을 다 적는, 자기 전에. 근데 이거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적 상승한 아이들에게 이제 설문조사 5만 명을 했더니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 애들이 성적들이 올라가더라.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연고 가는 아이들의 공통점. 매일같이 일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한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요게 오탄이라는 친구 아시죠?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7년 동안 연봉이 1조입니다, 얘가. 손흥민이, 그러니까 1,400억인데, 1년에. 손흥민 연봉이 170억이니까, 170억도 엄청난 돈이지만, 이 친구가 중3 때 세웠던 계획이에요. 목표. 저는 얘가 진짜 대단한 애라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 보면 멘탈도 있고요. 인간성의 운 같은 거. 운은 착하게 살아야지 쫓아온다고 생각해서 인사자라고 쓰레기, 지금 LA 다저스에서 가장 쓰레기 잘 줍는 사람이 오탄이라는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학생부 전형으로 간 애들은 공통적으로 내신이 좋은데, 걔네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 당일 복습을 했습니다. 내신은 복습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르친 데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습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일 복습.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잊어버렸던 것들을
복습하면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가장 제가 요걸 해야 된다. 책을 읽으면서 자기 진로를 좀 고민해 보자 이제.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뭐 의사가 될 것인가. 뭘 할 것인지를 좀 진로를 찾아야지만 되는 게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교학점제라서 동아리부터 들어가자마자 진로에 따라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진로를 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 대한 복습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일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좀 생활하는 습관들을 기르면 좋겠다.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목표, 진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으면 목표 자체가 꿈에 불과한 건데 제가 이제 요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실천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우리 요 시기는 참 중요한 게 이걸 빠뜨렸는데 제가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어떤 큰 내용상 그 형식적인 변화가 있냐면요. 우리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공강 시간이 생겨요. 2시간 정도씩. 공강 시간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 없죠, 당연히. 애들 모아놓고 자율학습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 계획 세워서 스스로가 좀 하루하루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학교 때. 애들 공강 시간이 생긴다는 거. 이게 정말 커요. 네. 정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